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모님 얼굴 뵙고 아이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한 팀이 되어서 아이를 변화시켜 보자고 약속했어요.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아이는 꽤 밝아지고 자존감도 상당히 채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제가 함께 했던 전략은 안녕하세요, 그릭쌤입니다. 오늘은 아들 코칭백과 리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녀들과 잘 지내는 부모님들의 특징을 주제로 제 경험과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아들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번 편만큼은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정에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녀와 잘 지내는 부모님들의 특징 첫 번째, 아이의 관심사를 부모님이 시간 내어서 함께 해주신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도요, 부모님을 각별하게 좋아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대개 부모님과 저녁이나 주말에 무언가를 같이 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 게임을 하든, 아이의 관심사를 부모님이 온전히 함께 해주신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동차에 푹 빠져 있으면 결국 내 인생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이고, 아들이 게임에 푹 빠져 있으면 내 인생에 게임이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아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 아들이 친구 문제로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옆에 있어야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의 세계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른이 아이 수준에서 매일 같이 놀아준다는 게 이게 참 어쩌면 참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제가 다른 강연에서 들었던 말인데 정말 공감 가는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위대한 교육은 뭔가 대단한 걸 해줄 때가 아니라 부모가 이 귀찮음을 극복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여행지에 놀러 가고 또는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고 특별한 날, 특별한 놀이동산에 데려가면은 아이에게 대단한 걸 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아이의 관심사를 함께 해주세요. 그럼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공기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의 단점보다 강점을 먼저 본다. 이 받아쓰기를 보고 똑같이 3개씩 틀린 두 친구가 있어요. 한 부모님은 노력해서 7개나 맞은 거에 의미 부여하시고 다음에 더 잘해보자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른 부모님은 3개 틀린 거를 먼저 보시고 이거 어제 엄마랑 공부할 때 다 맞았는데 왜 틀렸니? 하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아이라면은 어떤 엄마랑 살고 싶나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부모님과 사이가 더 좋고 나중에 공부까지 더 잘하게 될까요? 흔히 우리가 하는 착각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아이를 체근하고 틀린 걸 지적하고 심지어 자극을 주기 위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은 나중에 고급 단계에 가서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해요. 근데 요새 좀 나태하다. 이럴 때 가끔 쓰면 효과적인 거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부 정서 망치고 부모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만 만듭니다. 저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못하는 것만 봐요. 저는 예전에 학생들 상담하면서 이런 비슷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을 원하는 친구인데 그것보다는 지적이나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으니까 아이가 항상 주눅 들어 있고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모님 얼굴 뵙고 아이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한 팀이 되어서 아이를 변화시켜 보자고 약속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아이는 꽤 밝아지고 불안한 모습도 확 줄고 자존감도 상당히 채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제가 함께 했던 전략은 학교와 가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의 강점을 먼저 바라보고 표현해 주자는 것이었어요. 인정과 격려이지요.
저는 이걸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의 강점 리스트를 1인당 한 3, 4개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인사하면서 수업 시간에 순회지도 하면서 쉬는 시간에 무심코 지나가면서 칭찬, 격려, 인정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효과는요, 꽤나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잘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게 눈에 띄게 보였고,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는 칭찬하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오글거리고 입에서 뭔가 잘 안 떨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칭찬도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부족한 점보다 잘하는 점을 먼저 보려는 좋은 습관이 저에게도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 자녀들에게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게요.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이 책의 맨 뒷장에다가 제 아이들이 잘하는 점을 써보았어요. 구체적인 노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이죠. 중요한 건 애들이 100% 잘하는 것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번 중에 한 3번 정도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의 강점을 찾아서 다양하게 쓰시고 아이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럼 비슷한 행동할 때가 딱 눈에 띄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럼 그 좋은 행동의 빈도수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니까 모두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의 선순환이 시작될 거예요.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아이를 잘 다루는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아이의 관심사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가 잘하는 게 보일 때마다 진심을 담아 칭찬해 주세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아들 코칭 백과를 3번에 걸쳐서 리뷰를 해 보았는데, 이 책도 제가 소개한 내용은 뭐 전체 내용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을 바라보는 넓고 깊은 안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케이스별 대처 요령도 자세히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거장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글을 몇 가지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사람을 다루는 방법.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중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해라.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당신이 제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즐겁게 행하도록 만들어라.